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국내 전자 IT 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및 준비 역량 제고 방안 관련해서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크쇼를 진행하는 장소는 2025년 한국 전자전이 개최되고 있는 코엑스입니다. 이번 저희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을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한국스킬문화연구원 김진실 원장님. 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는 경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영우 책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혹시 두 분 자기소개 해주실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스킬문화연구원 김진실 원장입니다. 최근에는 개인 브랜딩이 중요해서 제가 AI, NCS 기반 업스킬링 전략가 이렇게도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HRD 커리어 설계자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인력 양성 사업을 맡고 있는 이영우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두 분 저희가 참가자분 소개를 마쳤고요. 그럼 저희 바로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 IT 산업 융합형 인재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앞서서 세미나 토론을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에 AI 시대의 전자 산업의 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맞춤형 인력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할 듯 해서 이제 저는 이슈 페이퍼를 실제 전자 IT 산업의 융합형 인재가 과연 무엇일까 이 융합형 인재를 정의를 한 후에 이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고 또 신규 인력은 어떻게 육성하고 또 재직자들의 업스킬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슈 페이퍼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이제 앞으로 이 전자산업하고 정보 통신기술이 워낙 이제 AI 반도체, 스마트 센서 등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는 부분은 앞에서도 박성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정의를 했고 과기정통부도 정의를 했고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정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EAM, 스팀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융합적 능력을 키우는 그런 인재로 정의를 했고요. 해외에서도 OECD를 비롯해서 다양한 데서 이제 융합형 인재를 정의를 했는데 제 이슈 페이퍼에서 정의를 한 부분은 사실은 전자산업 분야는 이제 공정기술이라던가 열관리 기술이라던가 신소재 개발 능력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시스템 통합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IT 분야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 AI 알고리즘 능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능력, 클라우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전자의 하드웨어 기술과 IT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 얘기했던 이게 T자형 인재, 나아가서는 파이형 인재, 요즘에는 빛형, 그러니까 콩형 인재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T자형부터 제대로 정의를 하고 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T자형 인재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네요. 이영우 책임님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좀 다르게 경기도 자체가 산업을 종합적으로 다 속해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에서 그런 지자체 담당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기업 담당자님들이 실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이제 좀 덧붙여서 융합형 인재 정의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공통사항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이제 비정형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이제 약간 정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인재 양성이 되는 게 정의가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5년은 이제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융합형 인재 확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김재수 원장님께서 좋은 내용을 많이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산업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AI 반도체라던가 우리 지능형 디스플레이, 지능형 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이런 부분이 결합된 이런 산업이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사람의 인력 수요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인력정책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기술 융합된 분야의 투자라든가 글로벌 동향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OECD 조사에 따르면 이런 기업들이 R&D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이런 AI 통합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융합 분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현상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이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강사진, 교수진부터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하고 이분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되 이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강사진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지금 융합형 인재 정의부터 이 인력 양성 체계에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의 한계를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 교육하고 이 기업에서 필요한 이제 인력의 수요하고 미스매치가 있다는 부분은 많은 이제까지 계속 이제 그 안에 이제 언급이 됐던 거고 그러기 그 사이에서 이제 뭐 NCS도 개발이 되고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못 쫓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중장년 인구 고령화를 통해서 원래 갖고 계셨던 분들의 이 업스킬링 리스킬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현재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실 원장님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나라 이제 현장 중심 인력 양성 체계라고 하는 NCS 초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고 비트를 만드신 분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지금도 현장 전문가, 현장 인력 양성 관련 컨설팅 업무도 이제 전문적인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또 이제 경기도 쪽 관련해가지고 판교가 이제 AI 중심 지역으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융합인재 확보, 양성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계실 텐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차원에서 설명을 이제 좀 드려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희 이제 경기도의 김동현 지사님께서 주한 사업으로 내걸고 계신 게 경기도 라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6년에 50개의 대학교 정도를 대학교 선정을 했고요. 산학연이 합쳐서 진행이 됐고 26년도부터 5년 동안 1년당 한 990억 정도의 비용으로 연간 5,500억 정도, 5,000억 정도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경기도 지역에 7개 혁신 기술, 신기술, 반도체,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양자, 디지털 전환 이렇게 7대 미래 성장 산업을 G7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약 5만 5천 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신기술 분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융합기술에 포함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경기도에서도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이 이제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훈련 기관들에서는 또 융합 직무에 대해서나 AI 포함된 관련 직무에 대해서는 선정 심사 같은 거에 또 가점을 줌으로써 조금 더 훈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AI 쪽까지 이제 판교를 중심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50개 대학교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 50개의 대학교가 있나요? 경기도에. 경기도에 50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50개 대학교가 있고 전문대학교 25개, 그리고 일반대학교 25개를 하고요. 50개 대학교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50개 대학교 선정된 게 한 60% 정도가 선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로 치면 한 100여 개가 훨씬 넘는 대학교가 경기도 내에 속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경기도가 제조의 이제 산지뿐만 아니라 또 인력 양성의 좀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융합형 인재 양성 현황과 성공 사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대기업은 발빠르게 이제 우리 산업 변화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중심 또 글로벌 기업 중심의 사례라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국내 사례에서 삼성의 사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SSATFY 지금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티의 약자는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AI for Youth라고 해서 이제 사티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전엔 처음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던가 IoT 디바이스 개발 등 하드웨어 융합 교육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테크 컨버전스 트랙을 신설을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융합하는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 AI 연구원에서도 기초 이론, 그리고 융합 적용, 실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고요. 해외 사례에서도 TSMC 융합형 공정 개발 이쪽 부분도 있고, 인텔도 있고, 퀄컴도 있고, 또 엔비디아 딥러닝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이제 DLI라고 해서 글로벌 AI 컴퓨팅 교육 플랫폼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내 사례나 이제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종합적인 시사점은 결국은 산학협력, 그러니까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이제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핵심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기초 이론 중심의 또 그 다음 단계는 융합 사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실습 이런 과제를 만드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대학이나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선진 사례를 그대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좀 시도를 하면서 융합형 인재를 육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도에서도 이제 산업 인재 양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융합형 인재 양성 관련 성공 사례나 현황에 대해서 구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공 사례가 지금 진행 중인 이제 라이즈 사업을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질문을 먼저 주셔서 이제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그 유관기관들, 학교나 이제 다른 이제 교육훈련기관들에 만나서 우리 실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까 이제 김진실 원장님께서 다양한 이제 전국 단위의 좋은 사례들을 말씀을 주셨지만은, 아직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함에 있어서 학제 간의 장벽이 굉장히 높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학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융합형 과정을 만들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또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같이
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양성 부분에 있어서 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면은 양 분야에서 다 실무적인 이론과 실무 경험이 다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자는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교육할 수 있는 우수한 교수진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더 고숙련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석박사급 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진 인력은 더더욱 부족하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의제로 이제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은 직무 역량 제고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직무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좋은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직무 역량 제고 방안을 크게 이제 신규 인력 양성 방향과 이제 재직자들의 이제 업스킬링 방향을 크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대학에서는 지금 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대학에서 무전공자, 융합형 학과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천 기술을 아예 무너뜨리면서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직무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로 지금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아키텍트다라고 하면 기존의 직무가 이제 반도체 설계가 있고 AI 알고리즘 이해라는 것을 서로 이제 융합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하드웨어 최적화 역량이라던가 신경망 구조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역량이 제대로 역량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이제 프로젝트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R&D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산학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현장 인턴십이나 이것이 반드시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융합형 직무 모델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NCS 체계에서도 NCS가 이제 능력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비록 A 더하기 B가 새로운 이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능력 단위를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기술이 접목된 그런 신규 직무를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NCS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예산 지원이 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NCS의 능력 단위 외적으로 산업별로 역량 체계는 사실 융합형 직무 체계가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SQF라는 부분이 보다 더 확장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형 커리큘럼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모듈형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RPL, 소위 말하면 선행학습 인정제가 많이 이제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것을 뭔가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 능력, 심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그 대학에서 딴 학위 아니더라도 자격도 학위화될 수 있고 경력도 학위화될 수 있고 이제 학점화될 수 있는 그런 RPL 시스템도 사실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로드맵 같은 것을 좀 더 모듈 형태로 커리큘럼을 만든다면 이런 맞춤형 지원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재직자 직무 역량인데 재직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오히려 신규 역량 키우는 것보다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 직무에서 융합형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전차산업 하드웨어 설계나 공정 개발 하셨던 분들은 AI 알고리즘과 결합을 한다던가 지능형 센서 개발 융합형 직무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최근에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던가 많은 훈련 기관 또 기업에서도 이 업스킬링, 리스킬링 프로그램을 이제 강화를 하는 부분이라 중장년 대상의 이제 업스킬링, 리스킬링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박성재 박사님도 여성 인력이라던가 이 퇴직 예정자들 이분들 대상으로 아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제공이 되면 정말 좋은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호 책임연구원님 구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내용도 원장님께서 담아주셔서 크게 내용은 없는데요. 추가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업을 상당수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뭐냐면은 저도 이번에 이제 토크쇼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단어인데 PBL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지금처럼 우리 학과에서 내려지는 이론 교육 중심이 아니라 기업에서 지금 실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베이스로 확장을 해 나가면 학생들이 현장 실무용 융합 능력이 좀 향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지만 이 목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 가장 빠르게 그 기술을 도입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기업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을 배우고 또 가서 실무를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낭비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PBL이나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프로젝트 단위로 교육을 미리 하고 실무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나와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다면은 기업이나 그리고 교육생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이번 이제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로 이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크쇼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보고서 이제 마무리 부분은 정책 제언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인적 자원 개발 관련 부처에 이제 좋은 내용들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인재 양성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나침반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융합형 인재라고 정의를 한 이후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소한 한 5년 뭐 이렇게 로드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조금 우리 ISC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플랫폼으로 해서 전자 IT 인재 양성 위원회 이 안에서 아니면 이거 테스크포스 아니면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 나침반, 가이드 이런 게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 안에서 교육기관의 역할,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산업계의 역할을 좀 구분을 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의견을 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의 인재 양성 로드맵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경기 지역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자님들을 뵙고 인력 양성 관련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지역 단위, 지자체 단위에서는 로드맵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중앙 단위에서는 이제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지자체에 내리시겠지만 심지어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융합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 단위로 과별로 많이 분화가 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맡은 사업 외에는 따로 접근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월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지역 분권도 좋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전자 IT 융합 인재 육성 마스터 플랜 같은 걸 이제 10년 단위로 세운다고 하면 그걸 지자체에 이제 뿌려주고 그거를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별로 조금 융합할 수 있는 그 지자체 내에서도 그 산업 단위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융합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요. 본인들의 올해 예를 들면 예산이나 계획의 운영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새로 생겨나는 직무에 대한 대응 능력 같은 거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르겠지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의 적절한 수준의 로드맵 수립, 그리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정책 지원으로는 융합형 직무 기반 NCS 자격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협업이나 융합이나 연계나 협력 뭐 이런 용어는 말로는 쉽지만 사실 정부 차원이나 이렇게 규정이 있고 뭐 정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고 이 부분을 정부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면 그래도 이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NCS하고 자격체계인데요. 저는 이제 NCS 개발 개선에서 확산하는 이 입장에서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자격의 변화입니다. 자격 체계를 바꿔야 사실 교육 훈련의 질이 관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랑 사실 다 좀 따로 놀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융합형 직무관 능력 표준 이제 NCS 형태로 나온다면 별도의 이제 자격 기존에 있는 자격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한다던가 이제 자격 체계 변화가 우선적으로 와야 될 것 같고 그 자격 체계 변화에 따라서 이 자격 체계가 사실 변화하면 교육 훈련은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또 변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체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능력 단위 기반으로 직무능력 은행이라고 해서 차곡차곡 자신의 인정서 발급의 이력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 단위 인정을 하면 나머지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뭐 과목을 면제한다던가 아니면 학점으로 인정해준다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행학습 인정이 되어야 이게 서로 이제 경력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나는 교육 따로, 또 자격 달라면 또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채용 시장 하려면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역량 체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동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구 책임연구원님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요. 그럼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의제는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융합형 인재 확보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국권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기업 중심의 이제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우리 중소기업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뭐 지난 시간도 앞서에서 그 발표에서도 결국은 이 전자산업의 핵심 인력들은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훈련센터라던가 뭐 컨소시엄형 교육,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심으로 하되 함께 중소기업, 그러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그런 교육, 뭐 멘토링 중심의 교육, 그리고 뭐 공동학위, 공동연구센터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다양한 인재 양성의 인프라를 좀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대상 융합형 인재 확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허울 좋게 융합형 인재라는 말을 자주 쓰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그냥 일반 본인들의 주요 직무, 산업에 대한 교육조차도 그거를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1부에서 토론 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서울 경기 지역의 인력 채용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얘기를 주셨는데 실제로는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대기업은 당연히 이제 괜찮지만 중소기업 단위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동훈련을 가져가지만 이게 인재 채용 연계형 공동훈련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공동훈련을 거치고 나면
그 중소기업에서 인력 채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인력 채용을 바로 연계해서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융합형 인재든 아니면 그냥 본인의 원래 주 직무에 관련된 인재든 그런 걸 사실 기업에서는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훈련을 융합형으로 교육을 받되 그 교육 자체가 나중에 채용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채용 연계 보장형 교육을 공동훈련 형태로 진행을 하면 중소기업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인력 채용 문제와 다양한 인력 양성 관련된 문제를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간 관계상 두 개의 주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원 중 다섯 번째가 전자IT과 커리큘럼의 체계화와 모듈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섯 번째가 산학의 전개, 실무형 양성 모델 확산,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얘기한 로드맵을 이제 그려야 된다. 그 로드맵을 그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공과 상관없이 수강 가능하게 기초과정, 응용과정, 융합과정, 심화과정 이런 식으로 심화 모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융합해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 실무용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야 하는 그런 교사 방법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는 이제 기업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차원에서 보충 설명은 제가 준비된 거는 없고요. 융합 커리큘럼 체계와 모듈화 이런 이제 설명인데, 이게 이제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인데, 중소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을 수료하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따로 품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본인 본업에서도 어려워하지만 심지어 이제 새로 나오는 융합형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학습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K목이라던가 디지털 가상 캠퍼스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꼭 예를 들면 시간을 내서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서 그 시간을 이수해야만 교육을 받는다라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시공간의 개념을 좀 탈피를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강화를 해서 어느 시간에서의 시점에서든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유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육 자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교육을 받는 것 자체를 기업도 그렇고 교육 수강생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그 풍조가 사실 있다고 현업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원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인력 감소 시대를 감안을 하면은 재직자들의 이제 그 업스킬링, 리스킬링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좋은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중장년 대상으로 업스킬링, 리스킬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아까 우리 이영훈 책임님 말씀하셨던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일원인 SSOP, 그러니까 수피라고 하는 거기도 좋은 자료가 많이 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식, 거기서도 디지털 역량만 키우려고 한다면 관심만 있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업스킬링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심만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이나 자기주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꼭 가서 배워야 되고 돈 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해 주신 이제 이번 토크쇼 관련 주제의 전문은 우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 이미 이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이제 지금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제 김주신 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영호 책임연구원이 보충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분야는 우리 원장님께서 거의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나 이제 추가로 첨언을 좀 드리면,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융합 역량 부족에 대한 갭을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지가 측정이 되는 그런 진단 자료가 우리가 좀 확보가 된다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의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 교육을 받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정책 제안 8번째로 디지털 리터러시 플러스 하드웨어 이해력 통합, 역량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얘기한 그 수준 체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제 보고서에도 이 수준 체계가 나오는 게 이제 산업별 역량 체계라고 해서 현재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고서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나 하드웨어의 통합 역량은 일단 소프트웨어 인력들, IT 인력에게는 하드웨어 제약 조건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실제 전자 분야 이게 하드웨어 인력에게는 AI나 데이터 교육, 응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서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 사고, 그러니까 나무로 접근할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 사고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이영우 책임연구원님 보충 설명 없으시면 이제 오늘 주제 이제 마지막 정책 제언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하고 현장 간 전이 효과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마무리 전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교육의 효과를 보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만족도 얼마큼 반응 좋으느냐 아니면 진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역량이 강화됐냐 나중에 이 내용이 이제 현업에 적용이 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ROI가 어떠냐 막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까지 이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융합형 인재의 정의를 내리고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 친구들이 이 역량을 키웠을 때 어떤 성과가 있고 얼마큼 현업에 적용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확실히 이 교육을 받은 인재가 확실히 좋더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기업에서도 투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기업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의 품질,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의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일단은 융합형 인재에 대한 정의, 그에 따른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되 전체적인 로드맵을 중심으로 키워야 되고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이런 RPL 제도까지 함께 해서 성과 관리까지 일련의 이 선순환 체계가 구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론회가 우리 2025 상반기 이슈 리포트입니다. 이슈 리포트 이제 김준수 원장님 작성한 내용을 제가 한 5번 가까이 정독을 했거든요. 계속 읽어도 이제 궁금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이 관련 리포트 전문 내용은 우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에 이미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정독해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인적자원 개발위원 이영호 책임님께서 마지막 내용에 대한 설명 플러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전이효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은요. 저희가 이제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훈련기관들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을 때는 교육 수료에 대한 이수율과 취업률로 보통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교육 수료자가 융합 관련된 직무에 대한 전환율이나 그리고 또 그 교육 수료생이
기업의 소속해 있음으로 인한 특허 출원, 기술 개발 기여도나 그리고 지역 내의 새로운 그런 창업률 등까지 좀 다원화해서 장기적으로 좀 수적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너무 융합이라는 주제가 급격하게 떠오르면서 중앙 단위에서는 융합을 굉장히 주입을 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또는 우리 지자체나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들도 마찬가지고 구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로드맵이 좀 잘 구성이 돼서 산하견이 모두 다 함께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기업 단위에서 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벤더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으려면은 대기업 단위에서의 그런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인력들이 파견이 되어서 또 중소기업에 가서 교육을 전파한다던가 이런 사실 구조가 되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다 각자만에 있어서의 융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융합이 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 전자 IT 산업은 세계 탑 수준이라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하고 미래에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 IT 융합형 인재 양성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토크쇼 관련 내용이 그런 이제 융합형 인재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이슈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